종군 기자는 사실상 정보를 득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내일 죽을지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심지어 저도 같이 내일 죽을 수도 있고. 진짜 위험했던 순간. 안녕하세요, 보다 시청자 여러분. 저는 태상호라고 하고요. 종군 기자이자 군사 전문 기자입니다. 종군 기자라는 단어에서 아시듯이 제가 주로 하는 일은 전쟁터에 가서 사진을 찍고 그리고 그것을 알리는 일을 하고요. 지금은 사실은 종군 기자보다는 군사 전문 기자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유튜브 채널도 운영하고 있는데 태상호의 밀리터리 톡이라는 제목을 치시면 퓨 하고 나올 겁니다. 종군 기자는 정확히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죠? 종군 기자는 전쟁터에서 총 대신 카메라를 들고 기자마다 약간씩의 성향 차이가 있어요. 어떤 분야를 더 부각시키고 싶다. 그것을 자기가 전달을 하는 거죠. 전달 방법은 사진이 될 수도 있고 글이 될 수도 있고 영상이 될 수도 있죠. 예전에는 주로 사진하고 글이 주였는데 지금 시대가 바뀌다 보니까 아무래도 영상이 주가 돼서 영상 작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기자님은 어떤 방식으로 주로 하시죠? 저 때는 영상이 주가 아니었어요. 제가 종군 기자를 활발히 했던 게 벌써 이제 근 10년이 지났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사진하고 글이 주였어요. 이 종군 기자 생활을 제가 거의 마지막 불살랐어요. 2010년도 들어가서는 이제 영상이 주가 됐었죠. 종군 기자가 된 이유는 제가 이 밀리터리 매니아예요. 그래서 그 관련 기사 같은 것을 쓰다 보니까 전쟁을 안 보고 계속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쓰자니 꼭 무슨 내용이 없는 것 같았어요. 결국은 그래요. 전쟁은 비극이지만 전쟁을 보지 않으면 실체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전쟁을 보지 아는 사람이 전쟁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면 마치 로마에 안 가본 사람이 로마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죠. 로마의 몇 번지가 예쁘더라. 근데 가본 적이 없어. 그럼 어떡하겠습니까? 직접 가서 보는 방법 말고는 없죠. 일단은 제가 종군 기자를 할 거야 라고 떠벌리고 종군 기자를 한 게 아니에요. 해야지 하고 결심하고 한 것까지 굉장히 얼마 안 걸렸어요. 아주 운이 좋게. 그래서 뭐 주변의 사람들한테 알린 적도 없고요.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사령부에서 공군 허가서가 나오고 그리고 비행기표를 끄는 다음에 그 다음에 사람들한테 알려줬어요. 부모님들은 걱정을 하죠. 부모님 걱정하고 주변 사람들을 걱정하니까 전쟁터를 간다고 안 하고 실은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 바로 옆에 카자키스탄 쪽에 다른 미군 기지가 있습니다. 제 원대한 계획은 그거였어요. 거짓말을 그렇게 했으나 바로 아프가니스탄 옆이니까 갔더니 작전을 글러가서 따라갔다 이렇게 뻥치려고 했는데 원래 거짓말이 오래가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현장에 가서 그래도 연락을 하고 해야 되잖아요. 그때는 지금처럼 SNS가 막 활발하거나 통신이 잘 되고 이런 거가 없었어요. 그래서 위성전화를 가져갔거든요. 위성전화로 전화하고 상황을 얘기하면서 거짓말은 들통이 났고 좀 걱정하시는 분도 있지만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 아는 분도 그렇고 부모님도 그렇고 워낙에 하고 싶은 거 했던 사람인데 말린다고 되겠냐. 한 번 전쟁 지역에 가면 얼마 기간을 통해서요? 크게 대중이 없어요. 만약에 자기가 오래 있고 싶다. 그리고 단위 부대에서 그리고 사령부에서 허가를 해주면 그냥 계속 있을 수도 있어요. 1년이 되든 2년이 되든 3년이 되든 있을 수도 있고요. 그 군하고 같이 종군을 안 하는 기자분들도 있어요. 자기 자리를 내고 아예 그냥 호텔이나 이런 걸 잡아서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사실은 그게 비용이 더 들어갈 거예요. 더 위험하고. 그래서 그런 분들도 장기 체류하면서 자기 프로젝트를 진행하시는 분이 있어요. 1년 동안 자기가 종군 기자 하면서 그걸로 나중에 책을 내고 그리고 1년 동안 기사를 뉴스 에이전시에 팔고 이러는 분들도 있습니다. 종군 기자가 되려면 일단은 많은 걸 포기할 줄 아셔야 돼요. 편안함도 포기해야 되고요. 그리고 오히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종군 기자보다 다른 쪽 기자분들이 더 연봉도 높고 더 안락해요. 그런데 그런 거를 포기하고 자기가 정말 좋아서 가셔야 되고 또 하나는 언제나 이 헬멧과 방탄복을 입고 군인들을 따라다녀야 돼요. 군인들이 안락한 작전 안 하죠. 뭐 산악작전 가고 해상작전 하고 체력이 돼야 되고요. 한국말 하는 곳에서 전쟁하는 것은 아직은 못 봤어요. 그래서 중요한 게 언어 능력이 중요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아프리카로 간다 그러면은 프랑스어 하시는 게 좋아요. 프랑스어나 아니면 스페인어 이런 거가 좋죠. 뭐 영어 쓰는 것도 있고 그리고 중동 쪽으로 간다 그럼 아랍어를 하시는 게 좋고 영어는 거의 필수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언어 능력이 없다고 안 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언어 능력이 있으면 취재할 수 있는 질이 완전히 달라지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제가 보기에는 친화력 같아요. 종군 기자는 사실상 정보를 득하는 거예요. 그것도 내가 생전 보지 못한 사람한테 그리고 그 사람이 내일 죽을지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심지어 저도 같이 내일 죽을 수도 있고 그런 사람을 단시간 내에 친하게 돼서 거의 전우처럼 돼야지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겠죠. 그리고 사진을 찍어도 모르는 사람이 찍어주는 거랑 여러분 친구나 가족이 찍어주는 거랑 표정이 다르잖아요. 자연스러움을 얻어내려면 친화력도 중요해요.
그래서 종합해 보면 체력이 있어야 되고 포기할 수 있어야 되고 언어 능력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친화력이 있으면 제가 보기엔 종군 기자로서 갖출 자격은 다 갖추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종군 기자님들은 연봉이 세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종군 기자는 몇백을 받기도 하고요, 몇 억을 받기도 합니다. 물론 그런 분들은 이렇게 큰 에이전시에 소속돼 있어야죠. CNN이나 아니면 뭐 팍스 TV에 그것도 간판 정도급 되시면 억대 이상을 받아요. 하지만 내가 좋아서 프리랜서로 가시는 분들은 제일 못 받으면 한 달에 한 200만 원, 300만 원 정도도 받고서 하세요. 이분들은 그야말로 열정 그 자체죠. 사실은 연봉으로 계산할 수도 있지만 건수로 계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심지어 연봉이나 이런 거 하나도 안 받고 그냥 내 돈으로 다 내가지고 간 다음에 거기서 사진하고 기사를 파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종군 기자의 연봉은 정해진 것도 없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어떤 에이전시에 소속돼 있느냐에 따라서 확연히 달라요. 무슨 직업이든지 힘든 게 없는 직업 없죠. 종군 기자도 마찬가지예요. 일단은 현장에서 현역으로 활동하는 종군 기자의 제일 힘든 점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내가 원하는 기사를 못 만들 때. 종군 기자는 다른 스포츠나 아니면 연예랑 달라요. 스포츠랑 연예는 결과가 어떻게 되든 그 일이 일어납니다. 몇 월 며칠 날 경기는 열리고 몇 월 며칠 날 이벤트는 열려요. 종군 기자는 내가 기사를 만들고 싶다고 다음날 전투를 하게 만들 수가 없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이해타산적이고 뭐 그렇지만 전투가 벌어져야지 기사를 만들잖아요. 그런데 전투가 없다. 그러면은 한없이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현역 때는 사실은 바빠서 잘 몰라요. 근데 어느 정도 손을 놓고 나면은 전쟁에서 사실은 보는 게 일반적이지 않은 것들이 많잖아요. 트라우마가 분명히 있어요.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트라우마는 죽어있는 시체들을 많이 봐요. 전쟁터에선. 그게 아군이 될 수도 있고 적군이 될 수도 있고. 그런데 아름답지 않죠. 전쟁터니까 누가 걷어주기도 그렇고, 그리고 죽는 것도 일반적인 죽음이 아니에요. 불에 타 있던지 아니면 피가 범벅이 됐다든지 신체 일부가 없어요. 그때는 잘 못 느끼는데 나중에 어떤 생각을 하냐면 적이 누워있는 게 내가 될 수도 있었다, 뭐 이런 생각이 나죠. 그래서 그런 트라우마를 겪는 분들이 꽤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종군 기자분들 중에 자살하신 분들도 꽤 있어요. 그리고 뭐 가족하고 생활을 잘 못하고 분노장애 이런 것들도 있고요. 종군 기자 일 하시면서 진짜 위험했던 순간 있으세요? 제가 총을 맞을 뻔한 사건이 2번이 있었어요. 한 번은 팔루자에 있는 소규모 해병대예요. 그분들이 미 팀이라고 해요. 밀리터리 트랜지션 팀이라고 팔루자 이라크 경찰서에 주둔하면서 팔루자 이라크 경찰을 교육하는 임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숙소에 있는데 미군이 어디 있다는 걸 아니까 저항 세력이 그쪽으로 사격을 해요. 그래서 뭐 영화에서 보시면 벽 옆에 모래 주머니를 쌓는 것처럼. 근데 보강이 안 돼 있는 곳이 하나 있습니다. 화장실. 창문은 보강을 안 해놨어요. 한국에도 그런 데 있잖아요. 앉으면은 머리가 아래에 있는데 일어서면은 머리가 창문 위치에 있는데. 그래서 그날도 여유를 즐기고 행복의 나라로 가고 있었죠. 근데 뭔가 척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지? 근데 끝나고 일어서서 뒤처리를 하고 창문에 봤더니 안 뚫려 있던 구멍이 뚫려 있더라고요. 누군가가 거기다가 0.4격 연습을 했겠죠. 운이 좋으면 맞아라. 제가 행복의 나라를 일찍 끝났다면 맞을 뻔하지 않았을까. 그거는 지금 생각해도 아찔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죽고 싶진 않았어요. 한 번은 또 비슷한 건데 이 미군 차량이 이동을 할 때 총을 많이 맞습니다. 그 이유는 저항 세력은 사실은 훈련을 할 수 있는 기지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0.4격 연습을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거는 멀리서 이동하는 미군 차량에다가 사격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종군할 때 타고 다녔던 험비들은 대부분 다 방탄이기 때문에 소총이나 권총 사격 이런 걸로는 뚫리지는 않아요. 타고 가고 있는데 타다닥 소리가 나서 옆을 이렇게 봤더니 깨져 있지 않은 방탄유리였는데 그 방탄유리가 이 총을 맞아서 파손이 돼 있더라고요. 근데 방탄유리가 밀어놔요. 공기를 쐬려고. 밀어놨으면 이 총을 맞을 수도 있었죠. 오늘은 제가 총 대신 카메라를 들고 전쟁의 참상을 전달하는 종군 기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좀 정리를 하자면 종군 기자라는 직업은 충분히 매력이 있어요. 충분히 매력이 있고 여러분들이 해보고 싶다 그러면은 해보세요. 해보시면은 느끼는 점도 많고 부작용은 있다고 아까도 말씀드렸으니까 부작용은 본인이 알아서 딜을 하셔야 되고요. 근데 제 생각이 그래요. 어차피 인생이 되게 길다고 생각하지만 안 깁니다. 그런데 내가 하고 싶었던 일, 내가 꼭 해보고 싶었던 일을 안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오늘 이 영상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태성입니다.